있습니다. 자, 여당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지금 보수 야당, 특히 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매일매일 하는 말을 볼 때 협상할 수 있을까? 이런 얘기 생각 좀 드는데요. 특히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예산안도 세금 중독 성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?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야당이라면요, 네.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느냐면은, 네. 그러니까 이 선택과 집중, 일테면은 도와줄 건 도와주고, 여당이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. 아무리 야당 시각이라 하더라도. 뭐 남북 문제 뭐 이런 게 그렇죠. 있겠죠. 예. 특히 이제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, 우리 도와줄게, 같이 한번 해봐라. 못할 경우에 들어가면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건 전략적으로 참 제가 볼 때는 실패예요. 야당이 실패예요.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야당은 무조건 다 반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렇죠. 발목 잡기다. 발목 잡기라는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참 답답하다. 내가 야당이면 절대는 저렇게 안 한다.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제가 과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내에서 지금 이 김성태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이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내가 볼 때 지금 기회가 참 이게 암담해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야당이 저렇게 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,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.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 경제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. 이 부분에서 공격을 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. 우리는 이렇게 보는, 그렇죠. 비판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. 비판하고 끝나면 대안을 내세운다든지,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. 정확하게 짚으려면 국민들과 함께 이 여야가 함께 토론을 하고 심판하면 국민이 보게끔 이런 자세를 갖추면은요, 절대로 이 야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.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. 그 자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, 이를테면 경제 문제 가지고는 토론을 하면은 야당이 손해 안 볼 거라 생각해요. 진지하게 토론을 임해야죠. 진지하지 않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.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안이 있고 정책이 있는지. 그건 알죠. 국민들이 알죠. 그래서 저런 이 자세로 가지고는 참 국민들부터 지지받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. 야당을 해보셨으니까 그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. 예. 절대로 저렇게 하면은 국민 앞에서 참 진지하게 해야 돼요. 그리고 비판하는 것도 보면은 저런 비판은 나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세금 중독 성장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, 최저임금, 경제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. 그러니까요, 이게 좀 품위를 갖추자 하는 얘기,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항상 맞아요.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,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국민들로부터, 저 말은 맞아. 그리고 저 표현은 맞는 말이야.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끔 하는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, 그 기술이라 그럴까요? 그 자세라 그럴까요? 이거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. 예, 김성태 원내대표랑 조금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? 개인적인 인연 전혀 없습니다. 조언은 못 해주시겠네요. 못 하겠어요. 저는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을 뭐 미워해서가 아니고 본인에 대한 일테면은 뭐라 그럴까요? 조언으로 생각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어쩔지는 본인의 입장이 몫이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협치 얘기, 오늘 이해찬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 얘기를 했습니다. 그 5당 대표들이 뭐 의제나 이런 거 상관없이 형식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. 외교 문제, 민생 문제 협력하자.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이 있어야 한다. 언제라도 대화하겠다. 또 선거제도 문제도 논의하겠다. 이런 말씀하셨는데 협치 어느 수준까지 협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우리 국회 내의 구조를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아니할 수 없죠. 우리가 129명이거든요. 의장님가 계시기 때문에 129명인데, 그렇죠. 129명 가지고는 300명 중에서 129명은 절대 부족 아닙니까? 가반수는 돼야 되는데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범야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이 협치가 될 수 있죠. 범여권, 개혁, 진보 세력.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간쯤에 바른미래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게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
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같이 보면서도 일부러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풀고 못 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네.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과 민평당 부분 또는 필요하면 이제 이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이 부분이 될 것 같고. 네네. 그러면은 최소한 뭐 어느 거부터 좀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보세요? 뭐 아무래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부터 시작해야 되나요? 비준동의부터 해야 되는데, 근데 비준동의를 안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. 그게 과거에 우리가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일 때도 여당이 협조하는 입장을 취했었거든요. 그게 부당하게 정치적 이용물이 아니었더라면은.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이게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한반도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 국민적 지탄을 면할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를 중심축에 두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하자는 데 대해서 이걸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참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? 오히려 역효과만 있는 한국당의 스탠스다. 역효과가 있다 보죠. 그래서 참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어쨌든 한국당까지도 협치의 대상이고 민생 문제나 이런 뭐 남북 문제,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한국당이 비판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국민들한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댓글을 보니까요. 뭐 정권 잡고 남 탓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.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. 이제 1년 반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경제 문제에서 그런 비판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갖고 있는 이 경제 정책 자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 주십사.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해 주십시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결과는 현재 이 경제 상태는 10년 전에부터 있었던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능력 이건 우리 몫입니다.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그 답변을 좀 드렸고요.